자, 이제 문제 손해보험 6번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원의 주택화재보험, 전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택이 화재로 인해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어요. 잔존물 제거 비용의 보상 한도는, 자, 화재로 인해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으니까 손해액이 2천만 원이죠. 여기에 10%면 200만 원이네, 그렇죠? 200만 원의 잔존물 제거 비용이 바로 보상 한도입니다. 정답은 3번. 2번. 자, 주택화재보험을 예시와 같이 가입했어요. 손해가 발생한 그 지급보험금은 위와 똑같은 문제네. 자, 보험가입금액 8천만 원, 보험가입 1억 원, 손해액 7천만 원. 자, 손해액이 7천만 원이니까 7천만 원 보상해줘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손해방지 비용은 전액해줘. 1200만 원. 자, 7천에 1200 더하면 8200.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 7천만 원의 10%라 그랬잖아. 700만 원까지야. 그런데 500만 원이야. 그러면 작네. 다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8,2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8,700만 원. 정답은 4번. 자, 3번. 특수건물의 신체 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 자는 2번 특수건물의 소유주입니다. 4번 여행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나머지는 틀린 거죠. 1번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국내 여행보험은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난다. 그러면 새벽에 가는 건 어떡하지? 말이 안 되죠. 보험료 낸 때로부터 시작, 도착할 때까지. 자, 2번 휴대폰 손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물품의 분실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자 보험에서 분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번 구간보험과 기간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맞아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집 출발부터 집 도착까지, 그죠? 구간과 기간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보통약관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한다. 아니요, 상해만 보장. 5번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세 가지는 다중이용 없을 거고 하나는 다른 걸 거야. 자, 1번 산후조리원, 2번 고시원, 3번 노래연습장 모두가 다중이용 업소인데요. 방송국은 특수건물입니다. 3,000평 이상의 방송국은요, 특수건물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들어야 돼요. 6번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1번 금리연도의 경우 만기 환급금은 계약시 예상 금액보다 많거나 적어질 수 있죠. 맞아요. 2번 장기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는 특별계좌에서 운영된다. 부가가 아니라 저축. 그래서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연금저축, 퇴직연금, 이런 것들은 특별계정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일반 보험과는 달리 자동보험 및 보험계약 대출 제도가 있다. 맞아요. 보험료, 납입방법, 납입주기 다양. 모든 보험이 다양하죠. 맞습니다. 장기화재보험에서 계약관리 의무, 통지 의무예요.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보험의 목적을 양도해야 돼. 양도해야 돼. 15일 이상 수선해야 돼. 4번 보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을 30일 이상 비울 때 해야 돼. 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뀔 때, 자, 직업 화재보험에서는 상관없습니다. 답은 3번. 8번 보험계약 대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회사가 정한 해약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건 맞지 뭐. 해약환급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은 보험계약 대출 제도가 제한될 수 있겠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계약제 별도의 신청에 의해 보험계약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니, 보험기간이 만료됐으면 보험계약 대출 기간도 만료되는 거지 뭐. 답은 3번이네요. 만기 환급금 지급 시 보험계약 대출금이 있는 경우 만기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금을 차감할 수 있죠. 아니, 만기에 돈 찾으러 갔더니 당신 계약 대출 있네? 빼고 줄게. 이럴 수 있잖아. 9번 장기손해보험의 가지급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가지급보험금 배상책임 및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이후에만 가지급보험금이 지급이 가능하다. 아니, 이후에 주는 게 무슨 가지급보험금이야. 결정이 안 된 경우에 추정금액 중 50% 주는 게 가지급보험금이에요. 자, 1번 틀렸고 2번
보험회사는 상해 질병 등 신체 손해 보험에서 회사가 가지급보험을 미리 지급하는 때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회사의 추가적인 조사 및 확인으로 인해 지급기일이 초과되는 경우 이럴 때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청구하면 주는 게 가지급금. 딩동댕동. 맞아요. 3번. 배상책임 및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추정보험금의 40% 아니야. 무조건 가지급보험금은 50%예요. 상해 질병 신체 손해보험의 경우 추정보험금의 50%예요. 3번, 4번 다 틀렸어요. 자, 연금저축보험의 세제 적격 요건에 부합하는 연금 수령 요건은 자 55세 이후잖아. 그죠? 그리고 가입 후에 5년 이상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5년 이후 수령해야 되겠지. 답은 3번. 11번.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2014년부터 자 이제 연도 문제 나오면요 연도가 틀릴 확률은 별로 없어. 자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로 변경되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된 거죠. 1번이 틀렸네. 2번 계약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종합과세는 미포함돼. 그런데 해지소득세 내요. 3에서 5% 싸게. 3번 세제 적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가입이 필요하다. 딩동댕. 70세 이전 연금수령시 부과되는 연금소득 5%. 정확해요. 70세 이전 5%. 70에서 80세 4%. 80세 이상 3%. 자 12번 DB 확정급여형이야. 이거 회사가 나중에 퇴직금을 보장해 주는 거야. 자, 몇 % 이상 사회 적립해야 되나? 전액 100%. 자, 13번. 자동차 사고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고로만 짝지어진 것은 즉 중과실만 합쳐놓은 거야. 1번 무면허, 2번 속도위반 10km. 속도위반 맞지만 20km. 2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큰일 납니다. 두 가지 해당되고요. 3번 사망 해당되지만 차량 절취 이거는 도난사고지 뭐 경찰서에 신고해야 될 일이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과는 상관없다. 4번 뺑소니 가해자 불명도 이건 뭐 형사처벌 특례 상관없어요. 뺑소니 사망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철도 보행자 보행 도로 침입 뭐 이런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동차 보험의 차종 구분 중 특정 용도의 자동차의 설명을 맞는 것. 특정 용도. 그죠? 특정한 차야. 그죠? 1번.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갖지 않고 특수 작업을 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화물을 운반하는 차도 포함되겠죠? 그죠? 어떤 용도로 자동차가 쓰이느냐. 근데 특별한 물건을 옮기는 데 쓰이겠죠. 2번. 이동잔료, 진료차, 체열차, 소독차, 방송중계차 이런 거야. 이런 게 바로 특별한 정해져 있는 용도만 쓸 수 있는 차종. 3번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 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 야 어렵다.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캠핑카 같은 게 이런 게 된대요. 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전체 길이 긴 차들 있죠. 그 앞부분 차인데 이런 게 특정 용도 자동차는 아니에요. 청소물 등을 흡입, 집적하는 장비를 설치한 자동차. 뭐 청소차인데요. 뭐 이런 것만 이런 게 특정 용도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청소차를 설명해 놓은 거지 특정 용도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번이 더 정확합니다. 2번으로 답을 할게요. 다음의 경우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구하시오. 자, 3년 수리비용 3천만 원이야. 3년 수리비용 3천만 원. 자, 일단 자동차 가액이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 거기에 수리비용이 3천만 원 나왔대. 자, 20% 나왔으니까 큰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출고 3년이 지났으니까 원래는 수리비용의 20%를 해주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600만 원이 답인데 1년 이내면 2년까지는 15% 해줘. 3년까지는 10% 해줘요. 답은 2번이야. 2번. 자, 16번. 자동차 보험의 각 담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대인배상 최고 최저 3만 보험금이 1,500이 아니라 1억 5천이지. 딱 봐도 금액이 작잖아. 대인배상 2.
대인배상 원에 보상한 대로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겠죠?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 대인배상의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을 경우 한해 휴업기간 중 실제 수익 감소액 전액을 지급한다? 아니야. 이거 85%예요. 그냥 애워두세요. 대물배상 휴차료의 지급 대상은 사업용 자동차죠. 맞지. 사업용한테 해줘야겠지. 휴차를 뭐 개인차 휴차료를 주지는 않잖아. 자기 차량 손해의 경우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대차를, 자기 차량 손해는 대차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나번과 라번. 4번이 되겠네요. 자, 17번.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거 고르는 거야. 자, 대차를 할 때는 역외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 차량만을 빌릴 때는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그러니까 최저요금 대여자동차야. 자, 동급의 대여자동차에서 동급이란 100이란 연식, 왜 몇 년식에 몇 cc, 그쵸? 이렇게 빌리잖아요. 3번. 관련 법률상 운행 연한 초과로 인해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가 없어. 그죠? 연식이 이런 게 없어. 이럴 때는 피해 차량과 동일한 규모를 알아야 되겠네. 그죠? 규모가 뭐야? 대여자동차 중 최저금의 대여자동차 중 기준으로 해서 대여자동차 기준으로 대차를 지급한다. 맞고. 근데 규모가 뭐야? 100일량이야? 100일량과 탑승인원. 이게 규모야, 규모. 그러니까 답이 4번이네. 틀린 거는. 자, 18번 볼게요. 가론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계약 체결의 중개란 그러면 대리점은 안 돼. 그러니까 2번과 4번은 안 돼. 그렇죠? 계약에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주로 어디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보험의사인가? 그렇죠? 보험 관련된 의사. 안 되겠죠? 대리점 안 되겠지? 답은 설계사와 중개사. 중개는 둘만 할 수 있습니다. 모집종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야. 자, 보험대리점 체결권 없다? 아니야, 있어요. 보험설계사 수령권, 고지의무 수령권 있다? 아니, 없어요. 보험중개사 보험료 수령권 없다? 맞아요. 보험설계사는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되죠. 원래는 금융위원회에 해야 하는데 위임했지, 보험협회로. 그렇죠? 그래서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됩니다. 20번. 우수인증 설계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 1번. 동일 회사에서 최소 5년 이상 근속해야 된다? 3년. 신청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보험업체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처벌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3년. 불안전 판매비율이 연간 1% 이하? 없어야 돼, 불안전 판매가.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및 전속 개인 대리점에 적용된다? 딩동댕동. 4번이 답입니다. 21번. 보기에서 가론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보험대리점 영위 업종별이면 생명이냐 손해냐 아니면 재산보험이냐 이거야. 답은 3번입니다. 전속이냐 비전속이냐 이거는 형태,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전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독립되어 있느냐, 그렇죠?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거는 뭐 영업하는 방식, 그죠? 전업이냐 경업이냐, 여행업과 여행자 보험을 겸업하고 있느냐, 다른 일을, 그죠? 전업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고. 22번. 다음 보기에서 위험의 개념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대수의 법칙에 근거한 위험으로 통계 측정이 가능하여 보험사업자에 유용한 위험이다. 대수의 법칙 하면요, 측정 가능하다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객관적 위험이야. 객관적. 주관적 위험은 뭐 나는 그녀를 사랑해, 이 마음이 없어질 거에 대비해서 보험 들고 싶어, 말이 안 되잖아. 투기 위험은 내가 얼마를 냈는데 이거를 1억을 꼭 탈 거야, 뭐 탈 수 있어,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거 투기 위험 안 돼. 순수 위험은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답은 2번. 화재보험의 보험가액 1억 원인 건물을 보험가액 금액 1억 원으로 하여 가입한 경우, 자, 1억 원에 보험가입 1억 원이면 전액 가입한 거죠, 그죠? 근데 5천만 원이 화재의 손해가 났어. 그러면 어떤 원칙과 관련이 깊냐? 5천만 원 화재의 손해 나면 보상받는 원칙. 5천만 원만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손보상이지. 실손보상이라는 거는 이득금지의 원칙을 말하고요. 그리고 비례보상한 거야. 비례보상. 그죠? 사고 난 만큼 비례해서 주겠다. 아무리 보험가입 금액이 1억이고 가액이 1억이다 할지라도 비례해 주겠다. 그러니까 CEF가 같은 말이야. 답은 2번입니다.
정비업체 불법 폐기 근절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 틀린 것은 1번 정비업체는 정비 의뢰자의 동의 없이 의무로 차량을 정비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지. 정비업체는 정비하기 전에 정비 의뢰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사전 견적서를 교부하지 않아야 된다. 말 같은 소리. 교부해야죠. 교부한 거 보고 동의를 하잖아. 3번 정비업체는 정비가 끝난 후에는 정비 의뢰자에게 정비 내역을 교부해야 되겠죠. 견적서, 교무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정비업체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해진다. 맞죠? 그렇죠? 틀린 거는 2번이네요. 자, 25번 볼까요? 2022년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내용 가운데서 잘못된 것. 1번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다.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지. 2번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가 우선이다. 말 같은 소리. 답은 2번이네요. 3번 맞는 거니까 지자체장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번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통행 속도를 20km 제한할 수도 있어요. 자, 26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법률적 최고 한도에, 즉 어떤 집이야, 이 집이 불났어, 얼마큼 보상할 수 있지? 최고 한도는 보험가액, 보험가액이 1억인데 내가 5천만 원만 가입하면 그건 보험가입 금액. 자, 27번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보험 종목별 자본금 맞게 짝지어 쓴 것은, 이건 애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애우세요. 자동차 보험은 200억이고요. 보증보험은 300억이고요. 화재나 상해는 100억입니다. 답은 1번. 28번 보험계약 체결 이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것, 뭐 생명이든 손해든 간에, 자, 피보험자 직업, 생명은 중요하죠. 보험 목적인 건물의 구조 중요합니다. 건물의 사용 목적 중요해요. 학력이 뭔 소용이 있어. 그죠? 다음은 보험계약이 답은 2번. 보험계약의 어떤 특성을 설명한 것인가?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불일치성에 의한 우연한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 우연한 이득이어야 돼. 우연한 이득. 그러니까 뭐 노리고 하면 안 돼.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우연한, 좀 사행성이 있는 거지. 그죠? 우연한. 그죠? 우연한. 선이라는 거는 그 좋은 뜻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좋은 뜻으로. 도박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고의로 하면 안 된다. 유상쌍무는 돈 내야 돈 준다. 보험료 내야 보험금 준다. 부합계약은 너무 계약자가 많다 보니까 약관을 정해놓고 거기에 부합하면 된다. 보험계약 단계별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단계별 설명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은데? 일반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 체결 단계를 설명하지 않아도 돼. 거부하면 안 해도 돼요. 맞네. 2번이네. 그렇죠? 1,0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그죠? 틀렸어요. 3번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주계약보험료, 보험계약의 승낙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체결 단계 이전에 설명 다 끝나야 됩니다.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설명 내용 확인 방법은 서명 날인만 허용된다? 아니에요. 구두도 되죠. 그죠? 특별이익 제공 금지 행위에 대한 해당하는 거야. 1번 화재보험 갱신계약 시 기초서류에 정한 할인율로 적용해서 계약한다. 뭐 이건 뭐 기초서류에 정한 것대로 한다는데 뭐. 2번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한 수수료 지급한다는데. 3번 최저 연간 납입보험료 10%가 3만 원 적은 금액의 지급. 이건 뭐 보험법에 아주 정당하게 나온 거고. 4번 기초서류에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 지급하겠다. 말도 안 되지. 답은 4번. 보험회사는 정상적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험계약자의 개인 신용 정보의 제공 활용 등을 얻어야 되는데 다음 중 보험계약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그러니까 보험계약 주인번호만 알면 뭐 이 사람의 뭐 병원 갔다 온 거 아니면 뭐 보험 가입한 거 뭐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정보 제공 활용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아닌 곳이냐. 답은 1번이죠. 금융결제원에 뭐하러 금융결제원은 돈 거래하는 곳이잖아요. 돈이 예를 들면 결제되는 곳이잖아. 돈이. 이 사람이 통장에서 얼마 빠지고 얼마 들어가고를 내가 알아야 돼? 말이 안 되지. 그죠? 이건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33번
손해보험 공정경제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서 무자격 모집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제재금 최고의 한도액은 답은 3번 3천만 원입니다. 다음 중 재산보험이네요. 끝났네요. 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